446페이지입니다. 예. 여기는 지엽적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앞으로 하면 우리가 할 건데,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큰 틀 잡아보겠습니다. 앞으로 할 것들. 자, 오늘 용어 정의하고 주로 이제 주택의 건설 파트를 주로 했는데, 이 내용이 정리가 돼야 공급 파트가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파트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요거예요. 요거 무조건 시험 나오거든요. 요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했던 조합원, 주택 조합하는 내용 있죠? 예, 뭐 좀 드렸지만, 앞으로 할 거지만, 요거 하고. 또 요걸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건축법도 내가 아직 안 했지만, 건축법도 허가권자가 누구냐 나오듯이, 그러면 주택법은 얘는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 이거 앞으로 배울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뭐냐, 요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정리해놨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여기에 대상에 해당되면은 반드시 승인받아라. 누구 찾아가서, 쌍가루 2번, 승인권자 찾아가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뒤에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건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양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할 만한 내용들은 그래 많지는 않다. 그 정도로 그냥 체크해 주시고요. 어디 보시냐면, 요거는 또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46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사업 주체가, 자, 뭘 받는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죠. 그런데 건축법은요, 건축 허가 받지만 허가가 나오면은 건축행위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나오면 못하는 것이죠. 얘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까 앞으로 여기 나올 겁니다. 승인권자가, 사업 주체가 신청하게 되면은 승인 가타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달라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승인 가타에 뭐라고요? 통보. 요걸 60일 이내에 해주게 돼 있어요. 지나갔지만, (448페이지) 있습니다. 지나갔는데 448페이지 쌍가로 4번에 가로 1번입니다. 아시겠죠? 448페이지 나오죠, 그죠? 예. 이럴 때 승인권자가 크게 일단은 잠깐 보세요. 승자가 지자체가 하는 경우가 그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와 미만일 때가 나올 뿐이에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원칙인데, 원칙을 여기서 안 쓰는데,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해볼게요, 그럼. 자, 원칙은 쉽게 말하면은, 자, 지자체가 해준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나가선, 시도, 10만 이상, 미만 다 해당돼, 일단은.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누가 한다고요? 국장 찾아가서 사업계획 승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사업계획 승인을 받잖아요. 받은 다음에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가 완공되면은 받는 게 뭐라고요? 얘는 검사에 사용 검사. 건축법은 뭐라고 들었죠? 건축법은 사용 승인. 그러니까 국토법은 준공검사. 개발법도 준공검사. 경비법은 준공인가.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헷갈리죠? 네. 뭔들 안 헷갈리겠어, 지금. 나중에 차차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알게 돼요. 검사. 이때 사용 검사권자가 누구냐, 원칙이 누구냐. 여기에 뭐 지자체, 광역, 뭐 아무리 있어도요, 무조건 얘는요, 시, 군구, 차대가. 즉, 특시, 특도, 시군구잖아요. 특시, 특도야
지가 북치고 장고 다치니까 볼 거 없잖아요. 시군구 찾아가서 사형검사 받는데 예외적으로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사형검사를 받는다. 요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앞에 있던 면적을 보면은 앞에 지나갔지만 일반적으로 면적이 10만 이상을 되는 뭐 특광, 특시도, 근데 한번 시도지사 한마디로 시도지사하고 대장이라면 그러니까 광이죠. 10만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도하고 대장이 승인권되지만 10만이 안 될 때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난 요거 강의할 때마다 참 무서운 것이 이 법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조리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지자체가 방금 의원이 안 적었지만 면적이 얼마라고요? 10만 제곱 이상일 때는 승인권자가 누구냐? 시도지사하고 대장은 직접 하고요. 두 번째,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거든요. 잘 보세요.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정책이 왜 중요한가? 이것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도할 때 시가 뭐죠? 특광, 특시죠. 특광, 특시잖아요. 그러면 특별시 안에서, 광역시 안에서, 특시 안에서 면적이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이든 대지든 간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광, 특시 찾아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그 얘기죠. 들어보세요. 10만 미만도 나오잖아요. 특광, 특시.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특광, 특시는 10만 넘을 만도 무조건 특광, 특시가 승인권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도 안에는 특도하고 팔도가 있죠? 여기 특도 있죠? 특도. 특도는 10만이 넘던 안 넘던 본인이 무조건 승인권자입니다. 문제는 뭐냐? 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고 대장, 여기 시는 대장과 일반시 나눠져, 그죠? 그러니까 대장도 10만이 넘든 말든 대도시는 무조건 본인이 뭐 한다고요? 승인권자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 아까 요 특도 말고 팔도. 그러니까 도하고, 도 남았죠, 그죠? 얘 뭐 남았죠? 일반 시장과 군 남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광명시 안에서, 광명시에 딱 예외 설명이 좋아요. 광명시에서 주택건설 사업하는데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 10만 미만이면 광명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요것만 달라요. 그렇죠? 예, 일반 시장 군수니까 요것만 달라. 부천시에서는 본인이 10만 넘든 말든 본인이 전부 다 승인권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시장과 군도 있지만 일반 시와 군은 10만 이상이면은 승인권자는 도지사, 10만 미만이면은 일반 시장과 군수가 요것만 다를 뿐입니다. 시험에는요, 이런 걸 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도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시험에는 응용된 게 아니라 이렇게 끄집어내서 문제를 내요. 끄집어내서. 만약에, 잘 보세요. 문제, A도 B시에서. 아시겠죠? A도 B시에서. 이때는요, A도는요, 특도가 아니라는 얘기야. 특도는 반드시 특별자치도 나오는 거니까. 그죠? A도 B시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 면적이 8만인 경우, 승인권자는 A 도지사이다. OX.
틀렸죠. 뭐, 뭐야, 오는? 뭐예요? 비시장이잖아요. 이게 응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쉬운 겁니다. 왜? 현재 요 지문은요, 도하고 일반시 군일 때만 내지고 나머지는 무조건 넘든 말든 본인이니까 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은 이렇게 공부하지만, 나중 되면은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정리를 또 할 것이다. 요거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해놓은 건데, 자, 그런데 잘 봐요. 그러면은, 자, 부천시장. 그 부천시에서는, 하지 말고, 서울시장. 그러면, 서울시에는, 서울시 안에서는 무조건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무조건 승인권자가 누구다? 누구다? 서울시장이다, 서울시장. 그죠? 네, 서울시장이다. 그런데, 나중에 서울시장한테 상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건설 이후에 사용검사권자는 무조건 누구냐? 구청장이에요. 다르죠, 그죠? 특시, 특도, 시군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지만 사용검사권자는 그 해당 지역의 구청장입니다. 만약에 종로구에서, 이거 잡아요. A구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특별시에서 A 특별시 B구에서 합시다. 그냥 똑같이. 그죠? A 특별시 아니면 특별시보다 이걸 더 달라요. 이거보다. A 광역시 더 달라요. 왜? 더 많으니까. A 광역시 B구에서 A 광역시 B라는 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은 A 광역시 찾아가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 틀려 맞아요? 틀리죠? 누굽니까? B구. 그러니까 A 광역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맞지만 사용검사권자는 B구입니다. B구. 요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요걸 이해를 해야지만 이걸 아는 거니까. 요것만 딸락 하나를 설명하기 그래서 같이 이렇게 봤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거기 쭉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는 마지막에 뭘 보시냐면, 이렇게 해서 주택 건설 파트가 이제 맞춰지면 바로 471페이지 사용검사 받고 그때 이제 건축물 사용하겠죠. 사용하겠죠. 자, 사용하는 말은 이때 뭡니까? 공급 이 파트도 그죠? 사용검사 받고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급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잠깐만 있는 걸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넘겨보시면 473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밑에 분양가 상한제 아시겠죠? 분양가 상한제 배우고요. 그리고 거기 관해서 뭐 분양 가격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478페이지 보시면 이제 공급 규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뭐 저당권 설정 중에 제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양받으려고 계약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 내 집은 아니죠. 계약금 걸었으니까 앞으로 뭐 몇 차에 걸쳐 가지고 중도금 내고 2, 3년 뒤에 잔금 치르면 그때부터 내 겁니다. 그죠? 등기하면은. 그런데 그 하기 전까지 입주 예정자의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담보물건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당연히 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하게 되면 꼭 하는 인간이 있어요. 하게 되면 벌칙이 있다 해가지고 행정형벌들을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480페이지. 뭐가 나오죠? 투기가열지구. 그죠? 뭐 지정권자, 국장, 시도인데요. 그러니까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는 여러 가지 지정권자와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보세요. 공급 파트는 종류는 많은데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편해요. 조금씩 제가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 나오냐면, 자, 거기, 자, 48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조정 대상자격 있죠?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법률입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정도 하지만, 지정된 이유는 뭡니까? 조정 대상한다. 그 뜻인데, 나중에 하나하나 똑같이, 앞에 있는 투기하열 지구를 공부하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도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485 보시면 주택의 전매행위, 전매행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 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흔히 수도권에 볼 수 있는 일명 뭐 떴다방들도 포함되죠. 그 딱지, 그죠? 아파트는 지가 알아서 잘 건설되고 있는데 복부인들이 유별나게 이러보면 배는 많이 나와 있더라고. 복부인, 그죠? 보면은 종이 딱지 하나 가지고 피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쳐가지고 피 천 붙여가지고 팔아먹고, 그 다음 사람들은 본전생 나니까 한 1,500 붙여서 팔아먹고 몇 달 걸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팔 때는 1,000인데 나중에 막 5,000, 7,000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주택을 거품을 일으키게 하는, 그죠? 주택의 가격을 높이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자, 또 하나, 그런 것들을 법조하지 말라는 그 주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금 포탈이에요. 일명, 세금은 잘 내봐. 파는 건 지장 없습니다. 한 번 넘길 때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파는 사람은 뭡니까? 양도세 다 안 내잖아요, 전부 다. 그거 세금 내고 하면 팔 수 있는데 안 되니까 불법. 그런 것들을. 이것이 전에 한 몇 년, 오래됐죠? 한 10년 가까이 됐는가요? 이 충청도 대전에서 한번 일어났는데, 참 그 지역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울 사람들하고 그 지역 성격의 차이인 것 같아. 경상도는 보자마자 된다 안 된다 때리쳐버려 끝. 밥 먹으러 갈 때도 야 너 뭐 먹을래? 나 짜장 짬뽕 잠깐만 처먹지 마라. 그게 그 정도라면 무조건 시켜야 돼. 근데 충청도는 굉장히 이렇게 신사적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이러면서 기다려줘야 돼. 정말이에요. 그래서 메뉴판 다 보고 난 다음에 좋은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짜장 그래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역적이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딱지를 건네가면서 파는 사람들은요, 개인이 아니고 팀을 꾸려서 하는 아주 집단을 해요. 한 명 타겟이 있다가 왔잖아요. 이 사람 타겟 할래요? 타겟이 왔어요. 그러면 몇 명이 그래요. 1,000만 붙여. 안 팔어. 1,500 줘. 더 올 거야. 이러면서 막 부풀려가지고요. 옆에 보여줘요. 진짜 1,000만 원 받고 저번 1,000만 원 벌었구나. 그 사람이요. 벌써 1,000만 원에서요. 한 5,000만 원까지 버는 거를 다 봤거든요. 본 게 아니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오르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이거 팔면은 또 2, 3천 원 벌겠다고 결국 그 사람 사게 만들어요. 샀어요. 얼마 피? 5,000만 원? 돈 주고 나 여기 6천 원 팔아야지. 그때 끝나서 벌써 이제 다 도망가 없어 이제. 그냥 많이 당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타겟 잡아가지고 한단 말이죠.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니까 올 때마다 막 척척척 넘어가거든요. 왜냐? 질끼리끼리, 선수끼리, 팀끼리 딱지만 이게 건너준 것 뿐이고 말만 오고 갔지 돈 오고 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막판에 그냥 5천만 원 탁 날려가죠. 그냥 돈도 날라가고 그들도 날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 지방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하는 경우가. 하지 마세요. 하자는 좋고 그냥 중개해서 벌든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전매 관해서 앞으로 할 것이고요. 뭐 공통사항 넘겨보세요. 그거 보시니까 486페이지 보니까 숫자, 면도 나오죠, 그죠? 따라합시다. 버린다. 이거 안 할 겁니다. 왜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전에 한번 지문 나왔거든요. 나와도 별 문제 없습니다. 작년도 안 나고 올해도 안 나왔어요. 버린다. 버린다 그랬지. 책에다가 낙서하지 말라서요. 그러면 쫙쫙. 그 책 내 얼굴이거든?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있죠? 상식적으로. 실무에서는 필요하단 말이죠. 실무에서는. 필요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보냐면요. 489페이지 보시면 메뉴 뭐 나옵니까?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공급 질서. 아까 말한 딱지 등등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공급 질서 이런 것들 하지 말라. 근데 꼭 하여. 이때 위반 시 조치. 양도 얼마 안 됩니다. 딱 한 페이지 있습니다. 얼마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으로 뭡니까? 첫 번째 용어 정의, 총집합 용어 정의. 주택의 건설, 주택의 그 다음에 공급. 그 다음에 뭡니까?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도 양이 뒤에 보니까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는 것들이니까 뭐 무조건 제가 또 여러분들 안 틀리게 하죠. 그래서 주택법이 건축법에 비해서 양이 솔직히 따져보면 크게는 반, 작게는 3분의 1가량이 적어요. 건축법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법도 몇 문제? 7문제. 주택법도 7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택법이 더 쉬워요. 양이 적으니까. 근데 건축법은 어려운 건 아닌데 양이 또 많다는 그것이 조금 좀 이제 딜레마예요. 하지만 그래도 건축법을 먼저 하고 어차피 왜? 주택법은 건축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건축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주택법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 보잖아요. 평상시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할 때는 항상 건축법을 먼저 하고 주택법 하고요. 뭐 시험 볼 때, 자체적으로 모의고사 볼 때도 항상 순순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그 시험지는요, 주택법이 먼저 나옵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순서가 있나, 순서가.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나와 시험에. 헷갈리게 하려고. 하지만 정리가 되면 주택법을 먼저 풀어도 관계없습니다만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는 국토법.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국토법이 법 내에서 책에 순서대로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뒷부분이 1번이고 앞부분이 끝부분을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막 섞어 놓으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전에는요, 10몇 년 전에는요, 안 그랬습니다. 막 국토법 전체를 다 섞어놔가지고요, 1번이 뭐 농지법이 막 그랬어요. 막 2번이 막 법규를 막 섞어놔가지고 얼마나 헷갈린지 그냥. 근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법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법대로. 하지만 법 안에서는 이제 뭐 뒤에 있는 걸 앞에 내고 뒤에 내고 요거는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택법을 기본적인 하면서 한번 큰 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양이 보기보다 많죠, 그죠? 많죠? 하지만 우리가 또 못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아파트 앞 동네 아줌마도 따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라고 못하랴?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할 거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추운 겨울에 특히 제가 건강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미련하게 감기 걸려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저는 이제 올해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내년에 이제 연초에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하여튼 민경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고 그때에는 처음부터 이제 기존 걸 포함하겠지만 구체적이고 세분화되게 좀 철저히 할 겁니다. 물론 버릴 거 버리겠지만 연말에 뭐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건 좋은데 그죠? 아플 정도로 드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날 뵐 것이고요. 그때부터는 같이 또 협력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수고했습니다.